자, 우리 이웃들과 핫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수요일 아침 반찬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 고시했는데요.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비해 하루 1,100원가량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도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최근 동대문구와 강동구도 시행을 밝히면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21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보는 입장과 지방 재정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예, 오늘도 얘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마을미디어 강북 FM의 나중희 씨, 그리고 은평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의 구태희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아르바이트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나중희 씨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뭐 1990년대거든요. 예. 한참 전이죠. 지금보다 시급이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됐을 때였는데 예. 제 친구 언니가 그 백화점의 인사 담당이셨어요. 근데 백화점 세일 기간이면 인력이 부족해서 저한테 그렇죠. 꼭 부탁을 하셨는데 보통 한 10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제가 골프웨어를 팔았는데 예. 너무나 잘 팔아서 주변의 그 직원들이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인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정도로 제가 잘 팔았거든요. 그런데 손에 쥐어진 돈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하루 10시간 정도 일했을 때 한 25,000원 정도? 2만 원에서 25,000원 정도. 그러면 한 달 내내 뭐 일한다고 해도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일간 일했는데 예. 한 20만 원? 25만 원? 그 그랬어요. 정도였죠.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또 물가도 예전이니까 네, 그런 네. 또 생각을 하면은 뭐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어떠셨어요? 그 뭐 일한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루 한 10시간 일했는데. 계속 네. 서 있는 거잖아요. 네, 발도 많이 아팠어요. 그럼, 제가 그래서 네. 그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는 걸 그때 알았죠. 직원들이 파스를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참 힘든 경험도 하셨고 네. 구태희 씨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하시던데 네. 어떤 것들 하셨나요? 근데 저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예. 뭐 낚시 바늘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방, 뭐 전단지도 했었고 마트 재고조사도 네. 했었는데 그 낚시 바늘 같은 경우는 하나 낄 때마다 10원이었어요. 사실 어? 이거는 뭐 이게 시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뭐한 그런 아르바이트긴 했었고요. 예, 그걸 세요? 네. 낚싯바늘을 세서 그걸 이제 100개 단위로 곱하기 묶어서 10원. 네, 100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딱딱 담으면 그걸 이제 아. 납품하는 거죠. 그때마다 돈을 예. 받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노래방 일을 할 때는 제가 네. 한 3,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그때 2,840원이었거든요, 시급이. 네. 그래서 뭐 최저 시급을 못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 신세계에 눈을 떴는데 이 마트 재고조사라는 게 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네. 야간에 하는 재고조사인데 이 시급이 6,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와. 어떻게 많이 주지? 근데 많이 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을 야간 못해요. 수당 네, 같은 거. 격일에 한 그렇죠. 번씩 일을 하게 되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급은 많지만 또 자주 일을 못하니까 돈은 많이 받지는 못하고 뭐 그렇죠. 이런. 근데 사실 당시에 일을 할 때는 뭐 이거 많이 주네 안 주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지금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 했던 그 아르바이트가 인생 첫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아르바이트였는데 장당 50원씩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씩 주고 그걸 나중에 또 와가지고 사장님이 세 보시고 그걸 또 어디다가 다른 데에 잘못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지 않았나 확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아르바이트로는 뭐 그래요? 일가견이 있죠. 좀 생각나는 아르바이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예. 올해 1월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최근까지. 그렇죠. 최저임금 일정 너무 부족합니다. 네,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식사비로 다 빠져나가는 꼴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최저임금인데요. 네. 최저임금 인상됐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또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하는데 월 126만 270원 정도. 여전히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은 생활비로 더 다 날아가게 되니까요. 구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다 보니까 특히나 실질적으로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 지역적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한 3년 전에 부산에서 활동할 때는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면 뭐 제가 술을 사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술을 사게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비싼 술집보다는 저기 뒷골목 시장통 이런 데서 막걸리집 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뭐 부산에 있을 땐 제가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네. 뭐 못 먹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굶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생활의 질은 좀 달라지죠. 친구들하고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서울에 딱 와서 보니까 100만 원 또는 아까 얘기했던 126만 원으로 네.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부산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부산에서는 4, 5천 원이면 밥 한 끼를 먹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 왔더니 6, 7천 원 최소 진짜. 근데 뭐 집값만 해도 이 서울에 오니까 뭐 최소 고시원 이런 데를 가도 네. 뭐 35만 원, 4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살펴보시면 쪽방촌이나 또는 뭐 고시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이 최저생계비로 사는 사람들 또는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최저 생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지 월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힘든데 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씩 저금도 하고 뭐 보험료도 내고 이러려면 최소한 18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1인 가구로 살고 계신 구태희 씨는 한 월 18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자, 이처럼 그 최저임금을 얘기를 하는데 보완하기에서 나온 게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이 생활임금, 물가 인상률과 가계소득, 지출 등을 감안해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임금 수준을 뜻하는 건데요. 올해 서울의 생활임금이 6,687원이고 얼마 전에 내년도 생활임금이 책정이 됐는데 7,145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올해부터 올해보다 20% 정도 오른 금액인데 네. 이 정도면은 그 구태희 씨 말씀하신 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생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 일단은 그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에 예.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그런 것들 비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 뭐 기본적으로 쓰는 핸드폰 네. 사실 생활하다 보면 문화생활도 좀 즐길 필요가 네,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어떤 분은 신문 보고 문화생활을 즐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지 생활임금 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풍요로운 삶을 좀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네. 위한 생활임금이니까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가정주부이신 나종희 네, 씨는 네. 이 생활 임금에 대해서 네. 잘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맞아요. 노동권리수첩에 의하면 네. 제가 이거에 가져오셨어요? 의해서 산출했는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그리고 예.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조항을 근거로 제가 산출했는데요. 예. 1일 8시간 주 40시간 해가지고 한 달에 160시간으로 산출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보면 106만 9,920원이었고요. 한 달에 예. 받는 돈이. 그리고 내년에 20% 인상했다고 해도 114만 3,200원이거든요. 그럼 턱없이 부족하긴 네, 하네요. 제 주변에 있는 예. 청년 활동가를 봤을 때 이 친구가 한 120만 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0만 원이 월세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못 먹어도 2만 원씩 먹는다고 쳤을 때 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60만 원이 또 식비로 그렇죠. 나가고요. 나머지 공공요금 같은 거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진 돈은 나머지 돈 한 10몇만 원?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제가 만날 때마다 식사를 사요. 근데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이 청년 활동 점심 먹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혼자서 살기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3인 가구 가계 그 지출 액수라고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이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겠네요. 혼자서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고요. 최소한 시간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달에 160만 원은 받아야 생활임금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한 달에 160만 원도 사실 빠듯하죠. 요즘 빠듯합니다. 네. 구태희 씨는 근데 그 산출법에 대해서 조금
네, 아쉬운 점이 있다고요? 네, 그 빈곤 기준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50% 미만의 이제 그 소득을 빈곤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EU에서는 이걸 이제 60% 이상이 넘어야지 뭐 빈곤층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정한 이제 생활임금제 같은 경우는 한 5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넓혀 나가야지 우리가 이제 빈곤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빈곤의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갈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생활임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자치구마다 생활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노원구의 경우에는 최대 7,150원으로 현재 가장 높은 편이고요. 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급이 되지만 자치구마다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게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생활임금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조건의 생활임금 정책 기준을 표준화하고 또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구태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생활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부분의 생활임금 그리고 보통 월급 받은 것에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되게 전기, 전화, 수도, 뭐 가스 등의 공공요금인데요. 그 요금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일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태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요. 이 생활임금이나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그것들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하나는 이제 서울시가 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과 함께 좀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이 생활임금의 표준안을 좀 만들어서 네. 각 지자체마다 주면서 아 이런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달라지는 것들 뭐 그래서 저는 은평구 사는데 은평구도 이제 생활조례를 만들어서 네.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럼 제가 더 돈을 많이 주는 노원구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맞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고. 맞아요. 어쨌든 네. 그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럼 최저임금은 뭐고 생활임금은 뭐냐라고 좀 혼란을 일으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고 생활임금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법보다는 하위 개념인 조례에 의해서 네, 정해진 그렇죠. 건데 이렇게 또 별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생활임금을 받는 이 대부분의 그 근로자분들이 청소나 경비, 안내, 뭐 비정규직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실시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통일을 해서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도리어 생활임금제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 뭐 출연기관인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 영역으로 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구태희 씨도 동의하시죠? 네, 물론입니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 부분에서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면 네. 이제 지금은 생활임금을 이제 지자체들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기업들도 좀 더 임금을 올리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실 이 생활임금 때문에 법정 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조희 씨? 네, 생활임금이 확대된다면 아마 최저임금제가 좀 무력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임금이 출현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보다는 그 뭐 교육비나 문화비, 주거비 등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생활임금제가 더 바람직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생활임금을 좀 더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생활임금은 사실 조례안이니까요. 이 최저임금이 아무래도 상위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 무력화에 대해서 구태희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생활임금제 도입 자체가 뭐 최저임금을 무력화한다라기보다 좀 더 현실화하는 이제 지금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뭐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정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예.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제가 OECD 자주 얘기하는데요. 그 최저 생계비 중에 이제 OECD 국가 중에 꼴등이죠. 가장 낮은 국가거든요. 그리고 평균 소득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정을 감안하고 현실에 맞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에서 최저임금 얼마를 놓고 적용을 하느냐 이거를 볼 때 항상 눈치 보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경제계예요. 네, 생활임금 제도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경제계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자치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경제계에 좀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경제계 예. 압력. 네, 뭐 경제계는 늘 조금 주고 싶겠죠. 예, 일하는 그렇죠. 사람은 늘 많이 받고 싶고 하지만 좀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997년 IMF 이후에 과연 경제계가 어땠을까요? 민간 기업이 계속 그 IMF를 이유로 계속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올려진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삭감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얼마 전에 삼성도 임금 동결을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대기업에서조차 임금을 동결할 정도인데 물가에 비해서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좀 더 시민들 주머니 사정은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임금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네. 전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소득이 살아나면 소비도 살아나겠지요. 그래서 좀 임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태희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생활임금제 자체가 이제 최저생계비와 관련돼 있고 이게 또 결국은 이제 임금 문제와 그렇죠. 관련되는 건데요. 사실은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경제적 불균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이제 최대 도전이고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가난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서 소비자층이 확대되어서 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들을 설득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조금 더 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면서 그것들이 다시 뭐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94년도 뭐 벌써 한 2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네. 이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쿠커라는 학자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의 주와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영국의 영국에서 가장 임금을 많이 올린 해에 고용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기업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금 올라가면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이건 저희 협박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달리하고 그리고 고용을 늘리면서 이 경제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공기업들 보면 정말 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이 임원들, 임직원들의 임금은 엄청나게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차이도 저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저임금, 뭐 생활임금 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제 가장 큰 우려가 사실 지자체에서 이제 재정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생활임금을 시행하게 되면 재정 투입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인데 주민의 세금을 이제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가 사실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소술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런 똑같은 말을 우리보다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던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미국 사례를 잠깐 들어볼게요. 199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제일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재정 자립도 악화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자립에 좀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의 일에 대한 헌신도와 몰입도를 높여서 이로 인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었고요. 고용의 질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생활임금제가 퍼져나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임금 조례가 생겨나서 좀 더 발전돼서 제대로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글쎄 구에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정말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예. 수 있다는 얘기셨고요. 구태희 씨는요? 네, 이거는 정치적 논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생활임금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청소 노동자라든지 네. 또는 뭐 경비라든지 이런 주로 힘든 영역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다운 삶에 대한 좀 고민을 한다라면 네. 그런 얘기는 못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사실 생활임금제 힘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굳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뭐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공공기관에서 생활임금제를 최대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계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할지 네. 나종희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생활임금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그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미국과 영국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는데요. 미국은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년간 이상이나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요. 빌드라는 네. 단체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또 제도를 보완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요. 영국에서도 또한 그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활발하게 생활임금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2012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거의 그 확산을 위해서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000개 이상 기업에게 런던시의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했대요. 2012년 영국 올림픽에서. 그래서 병원, 대학, 호텔 등 다른 분야로 많이 확산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더 네.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직 작은 분야에서만 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민간 업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구태희 마무리 해주시죠. 구태희 씨. 네. 그 민간 확산은 네. 이제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의 의지의 문제라 생각이 들고 사실 서울시가 뭐 친기업 인증 제도나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기획재정부랑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이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민간에게 확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 서울시가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잘 협조를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나종희 씨와 구태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